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고 신비로운 동화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은인에게 드리는 선물. 오늘 밤도 안 오시려나? 코보는 가게를 둘러보고 한숨을 쉬었다. 코보는 바텐더다. 저녁부터 밤까지 맛있는 칵테일을 만들어 손님에게 팔았다. 가게는 세련되고 아늑한 분위기에 늘 레코드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코보는 누구나 즐겁게 머물 수 있게 하려고 신경을 썼다. 그런 세심한 마음 씀씀이와 바텐더로서의 뛰어난 실력 덕분에 코보의 가게에는 언제나 손님이 많았다. 요즘 코보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단골 손님 유라 씨를 얼마 전부터 전혀 보지 못했다. 코보에게 유라 씨는 특별한 손님이다. 바로 은인 같은 분이다. 지금 코보의 가게는 인기 있는 곳이지만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심각했다. 손님이 도무지 오지 않아 언제 방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몇 개월간 이어졌다. 이제 안 되겠다.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마을로 이사해야겠다. 코보가 반쯤 포기했을 때 훌쩍 가게로 들어온 사람이 유라 씨였다. 유라 씨는 품이 있는 노 부인이었다. 단아하고 멋을렀고 웃는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다. 달콤한 칵테일을 주문한 뒤 유라 씨가 코보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밤에는 혼자 있기 싫거든요. 당신 나랑 잠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라도 하지 않겠어요? 물론 좋습니다. 다른 손님도 없어서 코보는 유라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했다. 동네 이야기, 친구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라 씨는 말 솜씨도 뛰어나고 남의 말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대화가 얼마나 즐겁던지 코보가 더 푹 빠졌을 정도다. 2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고 유라 씨의 세 번째 칵테일 잔도 비었다. 정말 즐거웠어요. 칵테일도 맛있었고 그럼 내일도 꼭 올게요. 유라 씨가 말했다. 유라 씨는 그 약속을 지켰다. 그날부터 거의 매일 밤 코보네 가게로 와서 달콤한 칵테일을 한가로이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코보도 단 한 명뿐인 손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매일 밤 다른 칵테일을 만들어 유라 씨에게 대접했다. 유라 씨는 원래 미술교사였다. 지금은 은퇴해서 혼자 살았다. 코보가
손님이 안 온다고 속상해하자 유라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 가게는 밖에서 보기에 영 별로예요. 입구도 간판도 잘 안 보여서 가게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나도 비를 피하려다 우연히 발견한 걸요. 인테리어에도 조금 더 머리를 쓰면 좋겠어요. 머리를 쓰라고요? 그래요. 이를테면 이 파란 벽지. 크림색으로 바꾸면 조명이 한층 돋보이지 않겠어요? 테이블과 의자는 나뭇결 무늬의 빈티지가 좋겠어요. 묵직하고 차분한 걸로. 소중히 아끼며 오래 썼던 제품이요. 그런 물건을 두면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레코드도 틀어야지. 음악은 꼭 있어야 해요. 단, 너무 시끄러운 건 안 돼요. 대화를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음악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게에 오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당신의 칵테일을 마시면 모두 순식간에 팬이 될 거예요. 코보는 유라 씨의 조언과 격려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가게 문을 한층 더 크게 하고 색도 검은색에서 밝은 갈색으로 바꿨다. 문 위에도 조명을 달아 가게를 알아보기 쉽게 했다. 가게 인테리어도 바꿨다. 쌀쌀한 인상을 주는 파란색 벽지를 크림색으로 바꾸고 고풍스러운 느낌의 테이블과 의자를 뒀으며 손님이 편하게 느끼도록 항상 레코드로 좋은 음악을 틀었다. 그러자 조금씩 손님이 찾아왔다. 오, 이런 곳에 가게가 있었네. 야, 제법 멋진 곳인데 은신처 같아서 가슴이 뛰어. 인테리어도 좋다. 다음에 친구랑 올까? 그 중에는 유라 씨가 추천해줘서 왔어요 라고 말하는 손님도 있었다. 곧 코보의 가게는 마을 제일 가는 인기 가게가 되었다. 전부 유라 씨 덕분이었다. 코보는 언제나 감사했다. 그 유라 씨가 최근 들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요 7년간 사흘에 한 번씩은 와 주었는데 그래서 자꾸 마음이 쓰였다. 손님의 사정을 깊이 파고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코보는 걱정하다 못해 결국 다른 손님에게 유라 씨가 요즘 어떤지 물어보았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다. 나, 유라 씨, 그분 건강이 좀 안 좋아요. 체력이 떨어진 탓인지 기력도 좀 쇠한 것 같던데요. 아, 내가 이런 얘기한 건 비밀이에요. 유라 씨가 코보 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거든요. 걱정 끼치기 싫댔어요. 그랬구나. 설마 그런 상황일 줄이야. 코보는 충격을 받았다. 부디 건강을 회복하시면 좋겠군. 다시 우리 가게에 와주시면 좋겠어. 코보는 지금까지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뭔가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유라 씨가 좋아할 만한 선물. 기력이 떨어진 유라 씨가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릴 만한 선물을 하고 싶었다. 코보는 가게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혹시 유라 씨가 뭘 좋아하시는지 아는 분 계실까요? 아, 유라 씨. 아, 그분이라면 포도주를 좋아해요. 아, 포도주라고요? 처음 들어요. 맞아. 그분은 사실 칵테일보다 포도주를 좋아해요. 그런데 코보가 유난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데도 꾹 참고 이 가게에 다녔다니까요. 친구들에게도 좋은 가게가 있다고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랬군요. 코보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유라 씨에게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만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지금에야 알았다. 또 어떤 선물을 할지도 정했다. 최고의 포도주를 유라 씨에게 선물하겠다. 유라 씨는 가장 좋아하는 포도주가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글쎄, 그거 아닌가? 오래 두고 마시지 못하는 포도주. 잊지 못할 맛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 포도주의 이름은요? 꼭 알려주세요. 그게 아마 바람의 행복인가?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아, 들어본 적 있어요. 코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포도주는 잘 모르지만 그 이름이라면 들은 기억이 있다. 듣기로는 솜씨 좋은 포도주 장인이 만든 술이라고 하던데. 그래, 술의 신의 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장인이야. 그런데 그 포도주는 이미 없을걸. 어느 부자 양반이 몽땅 사들였다고 들었어. 게다가 혹시 남아있더라도 마시지 못할 거야. 이름 그대로 바람처럼 맛이 떨어지는 포도주라고 하니까. 10년도 전에 나온 포도주니 지금 좋은 맛을 기대하긴 어려워요. 코보는 포기하지 않고 그 포도주를 열심히 찾아다녔다. 찾으면 찾을수록, 조사하면 할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바람의 행복을 찾는다고요? 농담도 참. 그건 한참 옛날 마실 때가 지났어요. 설령 남아있더라도 식초 같은 맛일 겁니다. 만약에 좋은 맛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거야말로 기적이죠. 포도주 애호가와 수집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코보는 크게 실망했다. 유라 씨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유라 씨가 잊지 못할 맛이라고 한 포도주를 한 번 더 마시게 해주고 싶었는데, 왜 좀 더 일찍 유라 씨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두지 않았을까? 왜 좀 더 일찍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해질 무렵 코보는 마을 골목을 느릿느릿 걸었다. 곧 가게를 열 시간이지만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다. 도저히 손님을 대할 기분이 아니었다. 무겁게 한숨을 내쉴 때였다. 코보는 주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안개다. 새하얀 안개가 뭉실뭉실 저 앞쪽에서부터
밀려왔다. 순식간에 코보는 하얀 안개에 휩싸여 방향 감각을 잃었다.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안개가 걷힐 때까지 어디든 들어가 얌전히 기다려야겠다. 다행히 빛이 보여서 코보는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5걸음쯤 걸어 스테인드 글라스를 끼운 하얀 문 앞에 도착했다. 문 위에는 10년 가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무언가 파는 곳인가 보다. 이런 가게가 우리 마을에 있었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코보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 너머는 수많은 오래된 물건들로 빼곡히 차 있었다. 가게가 아니라 창고 같은 풍경이었다. 잡동사니로 보이는 물건도 아주 많았다. 그러나 도저히 버리지 못할 만큼 사랑스러운 매력이 깃들어 있었다. 신기한 일도 다 있다 싶어 둘러보는데 안에서 젊은 남자가 나왔다. 짙은 갈색 조끼와 바지에 붉은 빛이 도는 갈색 스카프를 두르고 은퇴 안경을 걸쳤으며 조끼 주머니에서 회중시계의 금줄이 맵시 있게 엿보였다. 부드러운 밤색 머리카락과 호박색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남자는 살갑게 말을 걸어왔다. 어서오세요, 손님. 손님은... 아하, 보관하려는 손님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으러 온 분이군요. 도대체 무엇을 찾으시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손님은 아닙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잠깐 여기에 들어왔을 뿐인데요. 아니요. 남자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우리 가게에 도착했다는 것은 여기에 손님이 찾는 물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10년 가게, 마법사의 가게이니까요. 마법사? 네, 손님의 소망이 우리 가게로 오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어리둥절하시겠지요. 어떻습니까? 안에서 차라도 드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향의 집사가 우리는 차는 최고입니다. 고향의 집사라고요? 네, 이리 오세요. 남자가 말하는 대로 코보는 가게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안쪽에는 작지만 근사한 응접실이 있었고 벌써 차도 준비되었다. 거기에 커다란 주황색 고양이가 뒷발로 서서 걸어왔다. 나비 넥타이를 메고 까만 조끼를 차려 입었으며 앞발로는 맛있어 보이는 커스터드 타르트를 담은 쟁반을 들었다. 탁자에 타르트를 놓은 고양이가 코보에게 꾸벅 고개를 숙였다. 다과를 준비했답니다. 부디 편하게 즐겨주세요. 고맙다, 카라씨. 자, 손님, 그쪽 소파에 편히 앉으세요. 차에 우유나 설탕을 넣을까요? 레몬도 있습니다만. 그냥 마시겠습니다. 마법사는 정성껏 대답해 주었다. 홍차는 산뜻한 애플티였다. 맛이 깔끔하고
갓단 사과의 향기가 풍겼다. 커스터드 타르트는 한입 크기로 자그마했는데 그 대신 접시 밖으로 넘칠 정도로 많았으며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이 듬뿍 들었다. 위에 올라간 작은 체리도 귀여웠다. 홍차를 마시고 3개째 커스터드 타르트를 다 먹을 즈음 코보도 마침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10년 가게가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기 10년 가게는 손님의 물건을 맡아서 소중하게 보관하는 가게라고 한다. 그 대가는 손님의 시간이다. 보관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손님이 되찾으러 오지 않는 물건은 그대로 상품이 되어 이곳에서 팔린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마친 마법사는 코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제 생각에 손님이 찾고 있는 물건은 반드시 우리 가게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님은 절대 이곳에 찾아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도대체 무엇을 찾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찾는 물건... 그제야 코보는 생각이 났다. 포도주예요. 10년 전쯤 나온 환상의 포도주. 바람의 행복이라는 포도주입니다. 혹시 여기 있을까요? 코보가 잔뜩 기대하며 묻자 마법사가 싱긋 웃었다. 손님은 운이 좋군요. 바로 며칠 전에 그 물건을 받은 참입니다. 본래 물려받을 분이 받지 않겠다고 거부해서 정식으로 우리 가게의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오라며 마법사는 가게 공간으로 돌아갔다. 코보도 그 뒤를 쫓아갔다. 마법사는 카운터 옆에 놓인 커다란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어 보여주었다. 상자 안에는 포도주병 여러 개가 옆으로 누워 있었다. 라벨에 바람의 행복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혔다. 딱 10년 전에 우리 가게에서 맡아 보관했습니다. 그 뒤로 줄곧 세월의 흐름에서 벗어난 상태지요. 따라서 10년 전과 비교해 맛도 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확실합니다. 어때요? 사시겠습니까? 사겠어요. 팔아주세요. 코보가 흥분해서 외쳤다. 설마 이런 곳에서 손에 넣을 줄이야. 게다가 맛이 예전 그대로란다. 이 포도주라면 유라씨가 틀림없이 기뻐하겠지. 잔뜩 들뜬 코보에게 마법사가 조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만 손님, 이곳은 마법사의 가게입니다. 이 물건에도 나의 마법, 시간 마법이 걸려 있어요. 시간의 대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물건을 살 경우 손님의 시간 2년을 받습니다. 코보가 화들짝 놀랐다. 그러니까 수명이 2년 줄어든다는 겁니까? 네. 2년이나요? 네, 물론 강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낼지 말지는 손님이 정하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주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코보는 창백하게 질려 한참을 고민했다. 솔직히 수명을 2년이나 잃기는 두려웠다. 환상의 포도주라도 결국 음료수일 뿐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가격이어서 만약 자신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안 살 텐데. 그러나 유라 씨가 없었다면, 가게에 계속 손님이 없었다면 지금쯤 나는 살아있지 못했을 테지. 빚을 갚지 못해 어디선가 쓰러져 죽고도 남았어. 유라 씨에게 은혜를 갚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라면 수명 2년쯤 기쁘게 낼 수 있어. 코보는 마침내 결심했다. 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거래의 증거로 악수를 하죠. 마법사가 내민 손을 코보는 꽉 움켜쥐었다. 그 순간 자신에게서 무언가가 흘러나가는 걸 느꼈다. 시간이다. 2년의 시간이, 수명이 마법사에게 흡수되었다. 아무래도 편한 마음일 수 없어서 코보는 비틀거렸다. 그래도 이로써 포도주는 손님 것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병을 건네봤자 다시 기운이 샘솟았다. 잘했어. 잘한 일이야. 머릿속 가득히 유라 씨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유라 씨는 분명 기뻐할 거야. 얼른 선물하고 싶다. 코보는 포도주를 단단히 끌어안고 10년 가게를 나섰다. 밖으로 한 걸음 나가자마자 깜짝 놀랐다. 그렇게 짙게 깔렸던 안개가 말끔히 사라지고 익숙한 마을 풍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마을 풍경과 교대라도 하듯이 뒤에 있어야 할 10년 가게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길이 닫혔구나. 코보는 깨달았다. 신기한 일도 다 있네. 그래도 품 안에는 그토록 찾았던 포도주가 있다. 얼마나 기쁜지 코보는 발걸음도 가벼웠다. 구불구불한 골목을 걸어 우체국 옆 골목을 돌자 아담한 집이 보였다. 벽은 갈색, 지붕은 맑은 민트색인 그 집이 유라 씨의 집이다. 초인종을 누르자 유라 씨가 나왔다. 코보를 보자 유라 씨가 눈을 크게 떴다. 어머나, 당신이 웬일이에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유라 씨. 코보는 환하게 웃으면서도 내심 놀랐다. 오랜만에 만난 유라 씨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아팠기 때문인지 살이 많이 빠졌고 몸도 살짝 휘청거렸다. 왠지 한참 나이를 먹은 것처럼 보여서 가슴이 아팠다. 요즘 유라 씨가 가게에 오시지 않아서 잠깐 얼굴이라도 뵈려고 왔어요. 그리고 유라 씨가 좋아하실 만한 것을 손에 넣어서 꼭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나, 그렇게 마음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고마워요. 자, 편하게 들어와요. 오랜만에
당신과 수다를 떨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집에 들어간 코보는 짐짓 아무렇지 않게 포도주를 유라 씨에게 내밀었다. 이거 받으세요. 어머나, 포도주네. 고마워요. 사실은 나 포도주를 좋아해요. 유라 씨는 기뻐하며 포도주를 받았는데 라벨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확 달라졌다. 당신, 이 포도주를 어떤 가게에서 손에 넣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맛은 10년 전 그대로 변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지금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는데. 이 포도주는 마시는 시기가... 설마... 갑자기 유라 씨의 눈빛이 달라졌다. 유라 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코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이걸 어디에서 손에 넣었죠? 그건 비밀입니다. 됐으니까 얼른 말해요. 유라 씨가 너무 집요하게 캐물어서 코보는 결국 털어놓았다. 수명을 지불했다는 말은 안 했지만 마법사의 가게라고 말하자 유라 씨의 얼굴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 마법사가 쓰는 마법이 어떤 거였죠? 그게 시간 마법입니다. 시간... 마법의 대가는 돈이 아니라 그 마법과 같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설마 당신의 시간을, 수명을 지불한 건 아니죠?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유라 씨가 매서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외쳤다. 나를 속이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선생님이었으니까. 지금 당신은 못된 장난을 치고 속이려는 아이랑 똑같은 표정이에요. 수명을 지불했군요. 그렇죠. 네, 하지만 별일 아닌걸요. 저는 유라 씨가 기뻐하시길 바래서 그렇게 했어요. 유라 씨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혜를 갚기는 무슨. 이건 배은망덕한 짓이에요. 고작 포도주를 위해서 소중한 수명을 쓰다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유라 씨. 어쩔 줄 모르는 코보를 유라 씨가 매섭게 노려보았다. 자, 갑시다. 네, 가다니요. 어디를요? 당연히 그 마법사의 가게지. 안내해요, 어서. 하지만 이미 길은 사라졌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발견할 때까지 찾으면 되겠네요. 나도 같이 가겠어요. 자, 얼른 일어나요. 유라 씨가 하도 재촉해서 코보는 이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났다. 찾으려고 해도 어떻게 찾으란 말인가? 누가 뭐래도 마법사의 가게다. 다시 변덕스럽게 나타나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한은 절대로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유라 씨는 잔뜩 화가 나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보였다.
코보는 지금은 잠자코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 맥이 탁 풀렸다. 기뻐하리라 믿었었는데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내다니. 간신히 얻은 포도주를 마시려고도 안 하다니. 길게 한숨을 내쉬며 코보는 유라 씨와 함께 집을 나섰다. 문 밖에는 새하얀 안개가 소용돌이 쳤다. 아니, 이상하네. 오늘은 종일 맑다고 들었는데. 이건... 유라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코보는 흠칫 놀랐다. 이 하얀 안개를 기억한다. 유라 씨, 제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코보는 유라 씨의 손을 꼭 움켜쥐고 안개 속으로 발을 들였다. 금방 불빛이 보였고 물망초 스테인드 글라스를 끼운 하얀 문이 보였다. 어떻게 된 거람? 이렇게 쉽게 10년 가게에 돌아올 수 있다니. 신기해서 어리둥절한 코보에게 유라 씨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가 그곳이군요. 네, 마법사의 가게예요. 잘 됐네. 그럼 가보죠. 유라 씨는 마치 전쟁터에라도 가는 진지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걸었다. 두 사람이 가게로 들어가자 안에 있던 마법사가 눈을 휘둥그레 떴다. 무슨 일이시죠? 손님, 무슨 문제라도. 큰 문제가 있어요. 코보에게 입도 번긋할 기회를 주지 않고 유라 씨가 마법사를 몰아붙였다. 이 포도주 반품하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수명도 돌려줘요. 반품이 안 된다면 이 사람에게 시간을 돌려주고 대신 내 시간을 가져가요. 유라 씨. 코보는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런 말씀은 그만하시고 기분 좋게 포도주를 받아주세요. 저는 유라 씨한테 진심으로 감사해요. 당신은 제 은인이에요. 은인을 위해서라면 수명 2년쯤 아깝지 않아요. 유라 씨는 어떻게든 설득하려는 코보를 슬프게 바라보았다. 그 점이 잘못됐어요, 코보. 소중한 친구의 수명이 줄어드는 걸 나는 절대로 바라지 않아요. 게다가 나는 병을 앓은 탓에 미각이 심하게 둔해졌어요. 뭘 먹든 마시든 아무 느낌도 안 들어요. 칵테일의 숨은 재료로 뭘 썼는지 자주 퀴즈를 내곤 했죠. 지금 나는 그 퀴즈를 맞히지도 못해요. 그런 내가 싫어서 당신 가게에도 안 갔던 거예요. 유라 씨, 이제 알겠죠? 나는 이 포도주를 마셔도 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각이 그대로여도 나는 역시 거절할 거예요.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본인은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어도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고요. 그러니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지. 어쨌든 하며 유라 씨가 마법사를 노려보았다. 친구의 수명을 줄어들게 했다가는 저 세상에도 편하게 못 갈 테죠. 자, 내 시간을 가지고 가요. 코보의 수명을 돌려주고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마법사의 호박색 눈동자가 가만히 유라 씨를 향했다. 잠시 뒤 마법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안타깝게도 당신의 남은 시간은 앞으로 1년 반밖에 없는 것 같군요. 2년의 시간을 당신 것으로 대신하겠다는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특별히 반품해드리지요. 포도주를 돌려주세요. 그러면 거기 계신 손님의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마법사는 코보에게서 포도주를 받아든 뒤 코보의 손목을 가볍게 건드렸다. 코보는 스르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 흘러서 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마법사가 뒤로 물러나자 유라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제대로 돌려준 거겠죠? 네, 2년의 시간을 돌려드렸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렇다면 다행이네. 유라 씨의 표정이 마침내 부드러워졌다. 그제야 코보는 정신을 차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마법사에게 물었다. 지금 하신 말이 진짠가요? 지금 한 말이라면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유라 씨의 수명 말입니다. 앞으로 1년 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는 1년 7개월가 나흘입니다. 말도 안 돼. 코보가 넋을 잃자 유라 씨가 다정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코보. 나도 대충은 그럴 줄 짐작했으니까. 확실히 알아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앞으로 1년 7개월과 나흘을 소중하게 즐겁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건... 코보는 울고 싶었다.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 손바닥에서 모래가 흘러 떨어지는 것처럼. 유라 씨를 잃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워 가슴이 뭉개지듯 괴로웠다. 거의 미쳐버릴 것 같을 때였다. 평! 가벼운 소리가 났다. 마법사가 그 포도주의 마개를 막 뽑은 참이었다. 놀란 코보를 보며 마법사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마침 포도주를 마시고 싶었거든요. 그러니 이걸 따서 마시려고요. 그럴 마음이 잘도 드시네요. 어라? 안 됩니까? 이 가게의 물건은 전부 내 것입니다. 돌아온 포도주를 내가 마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심보 안머 고약하네. 코보는 화가 났다. 유라 씨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다니. 2번 다시는 마법사와 거래하지 않겠다. 유라 씨를 데리고 얼른 가게에서 나가야겠다. 그러기 전에 안에서 주황색 고양이가 나왔다. 고양이는 쟁반을 들었는데 쟁반 위에는 포도주 잔이 3개 놓였다. 마스터, 여기 있습니다. 오, 카라씨, 정말 눈치가 빠르구나. 하는 김에 치즈를 좀 가져다 주겠니? 알겠습니다. 덤으로 크래커도 같이 가지고 올게요. 그래, 부탁하마. 어언이 벙벙한 코보와 유라 씨 앞에서 마법사가 잔 3개에 포도주를 따랐다.
순식간에 향긋한 내음이 가게 안에 가득 퍼졌다. 땅처럼 듬직한 무게감과 산들바람 같은 산뜻함이 한데 섞여 그야말로 마법처럼 가슴을 설레게 했다. 포도주를 잘 모르는 코보도 입에 침이 잔뜩 고였다. 이 향기만으로도 기분 좋게 취할 수 있겠다. 자꾸만 숨을 깊숙이 들이마시게 된다. 유라 씨도 황홀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마법사가 그런 두 사람에게 포도주를 양껏 따른 유리잔을 건넸다. 사실 혼자 마시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면 두 분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가는 받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맛있는 것을 나눌 뿐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미각이... 뭐 어떻습니까? 신용이라도 같이 해주세요. 네? 마법사가 반강제로 유라 씨의 손에 포도주 잔을 들렸다. 이어서 코보에게도 잔을 건넸다. 네, 아주 좋군요. 그럼 건배를 하죠. 마법사의 쾌활한 말투에 이끌려 코보와 유라 씨도 잔에 살짝 입을 댔다. 한 모금 마신 순간 코보는 놀라서 심장이 멈출 뻔했다. 눈앞에 갑자기 환상이 펼쳐졌다. 드넓은 포도밭이 나타났다. 탐스럽게 열린 포도가 시원한 바람에 흔들린다. 하늘에는 달과 태양이 동시에 떠 있는데 사방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요정들의 연주이다. 수학의 기쁨을 노래하며 태양과 달에 바치는 것이다. 곧 환상이 사라졌다. 샤르륵,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도 포도주의 대단한 맛이 마법처럼 코보를 가득 채웠다. 혀가, 목이 기뻐서 춤을 추는 것만 같다. 행복이 온 몸에 퍼진다. 맛있어. 코보가 진심으로 외쳤다. 한편 유라 씨는 몸을 떨었다. 놀라움과 기쁨으로 떨며 확인하듯이 포도주를 한 모금 더 입에 머금었다. 맛있어. 이 맛이야. 똑똑히 기억해. 내가 기억하는 그 맛이야. 하지만 나는 그럴 리가 없는데. 유라 씨가 눈물을 방울방울 달고 마법사를 보았다. 당신 나한테 뭔가 했군요. 네,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저 조금 나눴을 뿐이에요. 당신 같은 분께는 서비스를 하고 싶어져서요. 나 같은 사람이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1년 7개월과 나흘을 소중하게 즐겁게 살아야겠다고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어차피 삶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무래도 좋다는 말을 나이 든 분들이 종종 합니다만 나는 그런 생각을 싫어합니다. 하고 마법사가 말을 이었다. 어디까지나 내가 만든 서비스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미각도 지금 한때뿐입니다.
이 가게에서 한 걸음 나서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잔혹한 짓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타까워하는 마법사를 보며 유라 씨가 환하게 웃었다. 넘칠 정도로 벅찬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아닙니다. 아, 치즈가 왔네요. 치즈를 크래커에 얹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 크래커는 우리 고양이 집사 카라시가 직접 구워 아주 맛있습니다. 포도주에도 잘 어울릴 겁니다. 맛있는 포도주, 치즈와 크래커를 마음껏 즐긴 뒤 코보와 유라 씨는 마법사의 가게를 떠났다. 가게 밖으로 나오자마자 유라 씨네 집에 정원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꿈결 같은 기분이 들어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정말 신기한 체험이었죠. 정말 그래요. 설마 이 나이를 먹고 마법사와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게다가 상냥하고 이해심도 있었고요. 선물도 많이 받았고 그 포도주, 정말 맛있었어요. 즐겁게 웃는 유라 씨를 보며 코보가 생각했던 말을 꺼냈다. 저기요, 유라 씨. 아까 포도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우리 가게에서도 포도주를 내면 어떨까 하고. 하지만 저는 포도주를 잘 몰라서. 유라 씨, 제게 여러모로 가르쳐 주시겠어요? 코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유라 씨는 금방 알아차렸다. 좋고 말고요. 미각은 떨어졌어도 내 지식은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예요. 1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쳐 줄게요. 후후, 앞으로 바빠지겠네. 그래도 기대돼요. 네, 정말로요. 지금 시간을 소중히 보내자. 추억을 많이 만들자. 코보는 그런 마음을 담아 유라 씨의 손을 꼭 쥐었다. 은인에게 드리는 선물. 오늘 밤도 안 오시려나? 코보는 가게를 둘러보고 한숨을 쉬었다. 코보는 바텐더다. 저녁부터 밤까지 맛있는 칵테일을 만들어 손님에게 팔았다. 가게는 세련되고 아늑한 분위기에 늘 레코드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코보는 누구나 즐겁게 머물 수 있게 하려고 신경을 썼다. 그런 세심한 마음 씀씀이와 바텐더로서의 뛰어난 실력 덕분에 코보의 가게에는 언제나 손님이 많았다. 요즘 코보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단골 손님 유라 씨를 얼마 전부터 전혀 보지 못했다. 코보에게 유라 씨는 특별한 손님이다. 바로 은인 같은 분이다. 지금 코보의 가게는 인기 있는 곳이지만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심각했다. 손님이 도무지 오지 않아 언제 방에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몇 개월간 이어졌다.
이제 안 되겠다.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마을로 이사해야겠다. 코보가 반쯤 포기했을 때 훌쩍 가게로 들어온 사람이 유라 씨였다. 유라 씨는 품이 있는 노 부인이었다. 단아하고 멋을렀고 웃는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다. 달콤한 칵테일을 주문한 뒤 유라 씨가 코보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밤에는 혼자 있기 싫거든요. 당신 나랑 잠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라도 하지 않겠어요? 물론 좋습니다. 다른 손님도 없어서 코보는 유라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했다. 동네 이야기, 친구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라 씨는 말솜씨도 뛰어나고 남의 말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대화가 얼마나 즐겁던지 코보가 더 푹 빠졌을 정도다. 2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고 유라 씨의 3번째 칵테일 잔도 비었다. 정말 즐거웠어요. 칵테일도 맛있었고 그럼 내일도 꼭 올게요. 유라 씨가 말했다. 유라 씨는 그 약속을 지켰다. 그날부터 거의 매일 밤 코보네 가게로 와서 달콤한 칵테일을 한가로이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코보도 단 한 명뿐인 손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매일 밤 다른 칵테일을 만들어 유라 씨에게 대접했다. 유라 씨는 원래 미술교사였다. 지금은 은퇴해서 혼자 살았다. 코보가 손님이 안 온다고 속상해하자 유라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 가게는 밖에서 보기에 영 별로예요. 입구도 간판도 잘 안 보여서 가게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나도 비를 피하려다 우연히 발견한걸요. 인테리어에도 조금 더 머리를 쓰면 좋겠어요. 머리를 쓰라고요? 그래요. 이를테면 이 파란 벽지. 크림색으로 바꾸면 조명이 한층 돋보이지 않겠어요? 테이블과 의자는 나뭇결 무늬의 빈티지가 좋겠어요. 묵직하고 차분한 걸로. 소중히 아끼며 오래 썼던 제품이요. 그런 물건을 두면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레코드도 틀어야지. 음악은 꼭 있어야 해요. 단, 너무 시끄러운 건 안 돼요. 대화를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음악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게에 오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당신의 칵테일을 마시면 모두 순식간에 팬이 될 거예요. 코보는 유라 씨의 조언과 격려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가게 문을 한층 더 크게 하고 색도 검은색에서 밝은 갈색으로 바꿨다. 문 위에도 조명을 달아 가게를 알아보기 쉽게 했다. 가게 인테리어도 바꿨다. 쌀쌀한 인상을 주는 파란색 벽지를 크림색으로 바꾸고
고풍스러운 느낌의 테이블과 의자를 뒀으며 손님이 편하게 느끼도록 항상 레코드로 좋은 음악을 틀었다. 그러자 조금씩 손님이 찾아왔다. 오, 이런 곳에 가게가 있었네. 야, 제법 멋진 곳인데 은신처 같아서 가슴이 뛰어. 인테리어도 좋다. 다음에 친구랑 올까? 그 중에는 유라 씨가 추천해줘서 왔어요 라고 말하는 손님도 있었다. 곧 코보의 가게는 마을 제일 가는 인기 가게가 되었다. 전부 유라 씨 덕분이었다. 코보는 언제나 감사했다. 그 유라 씨가 최근 들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요 7년간 사흘에 한 번씩은 와 주었는데 그래서 자꾸 마음이 쓰였다. 손님의 사정을 깊이 파고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코보는 걱정하다 못해 결국 다른 손님에게 유라 씨가 요즘 어떤지 물어보았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다. 나, 유라 씨, 그분 건강이 좀 안 좋아요. 체력이 떨어진 탓인지 기력도 좀 쇠한 것 같던데요. 아, 내가 이런 얘기한 건 비밀이에요. 유라 씨가 코보 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거든요. 걱정 끼치기 싫댔어요. 그랬구나. 설마 그런 상황일 줄이야. 코보는 충격을 받았다. 부디 건강을 회복하시면 좋겠군. 다시 우리 가게에 와주시면 좋겠어. 코보는 지금까지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뭔가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유라 씨가 좋아할 만한 선물. 기력이 떨어진 유라 씨가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릴 만한 선물을 하고 싶었다. 코보는 가게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혹시 유라 씨가 뭘 좋아하시는지 아는 분 계실까요? 아, 유라 씨. 아, 그분이라면 포도주를 좋아해요. 아, 포도주라고요? 처음 들어요. 맞아. 그분은 사실 칵테일보다 포도주를 좋아해요. 그런데 코보가 유난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데도 꾹 참고 이 가게에 다녔다니까요. 친구들에게도 좋은 가게가 있다고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랬군요. 코보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유라 씨에게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만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지금에야 알았다. 또 어떤 선물을 할지도 정했다. 최고의 포도주를 유라 씨에게 선물하겠다. 유라 씨는 가장 좋아하는 포도주가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글쎄, 그거 아닌가? 오래 두고 마시지 못하는 포도주. 잊지 못할 맛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 포도주의 이름은요? 꼭 알려주세요. 그게 아마 바람의 행복인가?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아, 들어본 적 있어요. 코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포도주는 잘 모르지만 그 이름이라면 들은 기억이 있다.
듣기로는 솜씨 좋은 포도주 장인이 만든 술이라고 하던데. 그래, 술의 신의 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장인이야. 그런데 그 포도주는 이미 없을걸. 어느 부자 양반이 몽땅 사들였다고 들었어. 게다가 혹시 남아있더라도 마시지 못할 거야. 이름 그대로 바람처럼 맛이 떨어지는 포도주라고 하니까. 10년도 전에 나온 포도주니 지금 좋은 맛을 기대하긴 어려워요. 코보는 포기하지 않고 그 포도주를 열심히 찾아다녔다. 찾으면 찾을수록, 조사하면 할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바람의 행복을 찾는다고요? 농담도 참. 그건 한참 옛날 마실 때가 지났어요. 설령 남아있더라도 식초 같은 맛일 겁니다. 만약에 좋은 맛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거야말로 기적이죠. 포도주 애호가와 수집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코보는 크게 실망했다. 유라 씨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유라 씨가 잊지 못할 맛이라고 한 포도주를 한 번 더 마시게 해주고 싶었는데, 왜 좀 더 일찍 유라 씨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두지 않았을까? 왜 좀 더 일찍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해질 무렵 코보는 마을 골목을 느릿느릿 걸었다. 곧 가게를 열 시간이지만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다. 도저히 손님을 대할 기분이 아니었다. 무겁게 한숨을 내쉴 때였다. 코보는 주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안개다. 새하얀 안개가 뭉실뭉실 저 앞쪽에서부터 밀려왔다. 순식간에 코보는 하얀 안개에 휩싸여 방향 감각을 잃었다.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안개가 걷힐 때까지 어디든 들어가 얌전히 기다려야겠다. 다행히 빛이 보여서 코보는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5걸음쯤 걸어 스테인드 글라스를 끼운 하얀 문 앞에 도착했다. 문 위에는 10년 가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무언가 파는 곳인가 보다. 이런 가게가 우리 마을에 있었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코보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 너머는 수많은 오래된 물건들로 빼곡히 차 있었다. 가게가 아니라 창고 같은 풍경이었다. 잡동사니로 보이는 물건도 아주 많았다. 그러나 도저히 버리지 못할 만큼 사랑스러운 매력이 깃들어 있었다. 신기한 일도 다 있다 싶어 둘러보는데 안에서 젊은 남자가 나왔다. 짙은 갈색 조끼와 바지에 붉은 빛이 도는 갈색 스카프를 두르고 은퇴 안경을 걸쳤으며 조끼 주머니에서 회중시계의 금줄이 맵시 있게 엿보였다. 부드러운 밤색 머리카락과 호박색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남자는 살갑게 말을 걸어왔다. 어서 오세요, 손님. 손님은... 아하, 보관하려는 손님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으러 온 분이군요. 도대체 무엇을 찾으시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손님은 아닙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잠깐 여기에 들어왔을 뿐인데요. 아니요. 남자의 미소가 더 깊어졌다. 우리 가게에 도착했다는 것은 여기에 손님이 찾는 물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10년 가게, 마법사의 가게이니까요. 마법사? 네, 손님의 소망이 우리 가게로 오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어리둥절하시겠지요. 어떻습니까? 안에서 차라도 드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향의 집사가 우리는 차는 최고입니다. 고향의 집사라고요? 네, 이리 오세요. 남자가 말하는 대로 코보는 가게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안쪽에는 작지만 근사한 응접실이 있었고 벌써 차도 준비되었다. 거기에 커다란 주황색 고양이가 뒷발로 서서 걸어왔다. 나비 넥타이를 메고 까만 조끼를 차려 입었으며 앞발로는 맛있어 보이는 커스터드 타르트를 담은 쟁반을 들었다. 탁자에 타르트를 놓은 고양이가 코보에게 꾸벅 고개를 숙였다. 다과를 준비했답니다. 부디 편하게 즐겨주세요. 고맙다, 카라씨. 자, 손님, 그쪽 소파에 편히 앉으세요. 차에 우유나 설탕을 넣을까요? 레몬도 있습니다만. 그냥 마시겠습니다. 마법사는 정성껏 대답해 주었다. 홍차는 산뜻한 애플티였다. 맛이 깔끔하고 갓 단 사과의 향기가 풍겼다. 커스터드 타르트는 한입 크기로 자그마했는데 그 대신 접시 밖으로 넘칠 정도로 많았으며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이 듬뿍 들었다. 위에 올라간 작은 체리도 귀여웠다. 홍차를 마시고 3개째 커스터드 타르트를 다 먹을 즈음 코보도 마침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10년 가게가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기 10년 가게는 손님의 물건을 맡아서 소중하게 보관하는 가게라고 한다. 그 대가는 손님의 시간이다. 보관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손님이 되찾으러 오지 않는 물건은 그대로 상품이 되어 이곳에서 팔린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마친 마법사는 코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제 생각에 손님이 찾고 있는 물건은 반드시 우리 가게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님은 절대 이곳에 찾아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도대체 무엇을 찾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찾는 물건... 그제야 코보는 생각이 났다. 포도주예요. 10년 전쯤 나온 환상의 포도주. 바람의 행복이라는 포도주입니다. 혹시 여기 있을까요? 코보가 잔뜩 기대하며 묻자 마법사가 싱긋 웃었다.
손님은 운이 좋군요. 바로 며칠 전에 그 물건을 받은 참입니다. 본래 물려받을 분이 받지 않겠다고 거부해서 정식으로 우리 가게의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오라며 마법사는 가게 공간으로 돌아갔다. 코보도 그 뒤를 쫓아갔다. 마법사는 카운터 옆에 놓인 커다란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어 보여주었다. 상자 안에는 포도주병 여러 개가 옆으로 누워 있었다. 라벨에 바람의 행복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혔다. 딱 10년 전에 우리 가게에서 맡아 보관했습니다. 그 뒤로 줄곧 세월의 흐름에서 벗어난 상태지요. 따라서 10년 전과 비교해 맛도 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확실합니다. 어때요? 사시겠습니까? 사겠어요. 팔아주세요. 코보가 흥분해서 외쳤다. 설마 이런 곳에서 손에 넣을 줄이야. 게다가 맛이 예전 그대로란다. 이 포도주라면 유라 씨가 틀림없이 기뻐하겠지. 잔뜩 들뜬 코보에게 마법사가 조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만 손님, 이곳은 마법사의 가게입니다. 이 물건에도 나의 마법, 시간 마법이 걸려 있어요. 시간의 대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물건을 살 경우 손님의 시간 2년을 받습니다. 코보가 화들짝 놀랐다. 그러니까 수명이 2년 줄어든다는 겁니까? 네. 2년이나요? 네. 물론 강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낼지 말지는 손님이 정하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주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코보는 창백하게 질려 한참을 고민했다. 솔직히 수명을 2년이나 잃기는 두려웠다. 환상의 포도주라도 결국 음료수일 뿐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가격이어서 만약 자신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안 살 텐데. 그러나 유라 씨가 없었다면, 가게에 계속 손님이 없었다면 지금쯤 나는 살아있지 못했을 테지. 빚을 갚지 못해 어디선가 쓰러져 죽고도 남았어. 유라 씨에게 은혜를 갚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라면 수명 2년쯤 기쁘게 낼 수 있어. 코보는 마침내 결심했다. 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거래의 증거로 악수를 하죠. 마법사가 내민 손을 코보는 꽉 움켜쥐었다. 그 순간 자신에게서 무언가가 흘러나가는 걸 느꼈다. 시간이다. 2년의 시간이, 수명이 마법사에게 흡수되었다. 아무래도 편한 마음일 수 없어서 코보는 비틀거렸다. 그래도 이로써 포도주는 손님 것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병을 건네받자 다시 기운이 샘솟았다. 잘했어. 잘한 일이야. 머릿속 가득히
유라 씨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유라 씨는 분명 기뻐할 거야. 얼른 선물하고 싶다. 코보는 포도주를 단단히 끌어안고 10년 가게를 나섰다. 밖으로 한 걸음 나가자마자 깜짝 놀랐다. 그렇게 짙게 깔렸던 안개가 말끔히 사라지고 익숙한 마을 풍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마을 풍경과 교대라도 하듯이 뒤에 있어야 할 10년 가게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길이 닫혔구나. 코보는 깨달았다. 신기한 일도 다 있네. 그래도 품 안에는 그토록 찾았던 포도주가 있다. 얼마나 기쁜지 코보는 발걸음도 가벼웠다. 구불구불한 골목을 걸어 우체국 옆 골목을 돌자 아담한 집이 보였다. 벽은 갈색, 지붕은 맑은 민트색인 그 집이 유라 씨의 집이다. 초인종을 누르자 유라 씨가 나왔다. 코보를 보자 유라 씨가 눈을 크게 떴다. 어머나, 당신이 웬일이에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유라 씨. 코보는 환하게 웃으면서도 내심 놀랐다. 오랜만에 만난 유라 씨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아팠기 때문인지 살이 많이 빠졌고 몸도 살짝 휘청거렸다. 왠지 한참 나이를 먹은 것처럼 보여서 가슴이 아팠다. 요즘 유라 씨가 가게에 오시지 않아서 잠깐 얼굴이라도 뵈려고 왔어요. 그리고 유라 씨가 좋아하실 만한 것을 손에 넣어서 꼭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나, 그렇게 마음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고마워요. 자, 편하게 들어와요. 오랜만에 당신과 수다를 떨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집에 들어간 코보는 짐짓 아무렇지 않게 포도주를 유라 씨에게 내밀었다. 이거 받으세요. 어머나, 포도주네. 고마워요. 사실은 나 포도주를 좋아해요. 유라 씨는 기뻐하며 포도주를 받았는데 라벨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확 달라졌다. 당신, 이 포도주를 어떻게... 어떤 가게에서 손에 넣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맛은 10년 전 그대로 변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지금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는데. 이 포도주는 마시는 시기가... 설마... 갑자기 유라 씨의 눈빛이 달라졌다. 유라 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코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이걸 어디에서 손에 넣었죠? 그건 비밀입니다. 됐으니까 얼른 말해요. 유라 씨가 너무 집요하게 캐물어서 코보는 결국 털어놓았다. 수명을 지불했다는 말은 안 했지만 마법사의 가게라고 말하자 유라 씨의 얼굴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 마법사가 쓰는 마법이 어떤 거였죠? 그게 시간 마법입니다. 시간... 마법의 대가는 돈이 아니라
그 마법과 같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설마 당신의 시간을, 수명을 지불한 건 아니죠?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유라 씨가 매서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외쳤다. 나를 속이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선생님이었으니까. 지금 당신은 못된 장난을 치고 속이려는 아이랑 똑같은 표정이에요. 수명을 지불했군요. 그렇죠. 네. 하지만 별일 아닌걸요. 저는 유라 씨가 기뻐하시길 바래서 그렇게 했어요. 유라 씨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혜를 갚기는 무슨. 이건 배은망덕한 짓이에요. 고작 포도주를 위해서 소중한 수명을 쓰다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유라 씨. 어쩔 줄 모르는 코보를 유라 씨가 매섭게 노려보았다. 자, 갑시다. 네, 가다니요. 어디를요? 당연히 그 마법사의 가게지. 안내해요, 어서. 하지만 이미 길은 사라졌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발견할 때까지 찾으면 되겠네요. 나도 같이 가겠어요. 자, 얼른 일어나요. 유라 씨가 하도 재촉해서 코보는 이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났다. 찾으려고 해도 어떻게 찾으란 말인가? 누가 뭐래도 마법사의 가게다. 다시 변덕스럽게 나타나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한은 절대로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유라 씨는 잔뜩 화가 나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보였다. 코보는 지금은 잠자코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 맥이 탁 풀렸다. 기뻐하리라 믿었었는데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내다니. 간신히 얻은 포도주를 마시려고도 안 하다니. 길게 한숨을 내쉬며 코보는 유라 씨와 함께 집을 나섰다. 문 밖에는 새하얀 안개가 소용돌이 쳤다. 아니, 이상하네. 오늘은 종일 맑다고 들었는데. 이건... 유라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코보는 흠칫 놀랐다. 이 하얀 안개를 기억한다. 유라 씨, 제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코보는 유라 씨의 손을 꼭 움켜쥐고 안개 속으로 발을 들였다. 금방 불빛이 보였고 물망초 스테인드 글라스를 끼운 하얀 문이 보였다. 어떻게 된 거람? 이렇게 쉽게 10년 가게에 돌아올 수 있다니. 신기해서 어리둥절한 코보에게 유라 씨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가 그곳이군요. 네, 마법사의 가게예요. 잘 됐네. 그럼 가보죠. 유라 씨는 마치 전쟁터에라도 가는 진지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걸었다. 두 사람이 가게로 들어가자 안에 있던 마법사가 눈을 휘둥그레 떴다. 무슨 일이시죠? 손님, 무슨 문제라도. 큰 문제가 있어요. 코보에게
입도 번긋할 기회를 주지 않고 유라 씨가 마법사를 몰아붙였다. 이 포도주 반품하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수명도 돌려줘요. 반품이 안 된다면 이 사람에게 시간을 돌려주고 대신 내 시간을 가져가요. 유라 씨, 코보는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런 말씀은 그만하시고 기분 좋게 포도주를 받아주세요. 저는 유라 씨한테 진심으로 감사해요. 당신은 제 은인이에요. 은인을 위해서라면 수명 2년쯤 아깝지 않아요. 유라 씨는 어떻게든 설득하려는 코보를 슬프게 바라보았다. 그 점이 잘못됐어요, 코보. 소중한 친구의 수명이 줄어드는 걸 나는 절대로 바라지 않아요. 게다가 나는 병을 앓은 탓에 미각이 심하게 둔해졌어요. 뭘 먹든 마시든 아무 느낌도 안 들어요. 칵테일의 숨은 재료로 뭘 썼는지 자주 퀴즈를 내곤 했죠. 지금 나는 그 퀴즈를 마치지도 못해요. 그런 내가 싫어서 당신 가게에도 안 갔던 거예요. 유라 씨, 이제 알겠죠? 나는 이 포도주를 마셔도 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각이 그대로여도 나는 역시 거절할 거예요.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본인은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어도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고요. 그러니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지. 어쨌든 하며 유라 씨가 마법사를 노려보았다. 친구의 수명을 줄어들게 했다가는 저 세상에도 편하게 못 갈 테죠. 자, 내 시간을 가지고 가요. 코보의 수명을 돌려주고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마법사의 호박색 눈동자가 가만히 유라 씨를 향했다. 잠시 뒤 마법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안타깝게도 당신의 남은 시간은 앞으로 1년 반밖에 없는 것 같군요. 2년의 시간을 당신 것으로 대신하겠다는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특별히 반품해 드리지요. 포도주를 돌려주세요. 그러면 거기 계신 손님의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마법사는 코보에게서 포도주를 받아든 뒤 코보의 손목을 가볍게 건드렸다. 코보는 스르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 흘러서 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마법사가 뒤로 물러나자 유라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제대로 돌려준 거겠죠? 네, 2년의 시간을 돌려드렸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렇다면 다행이네. 유라 씨의 표정이 마침내 부드러워졌다. 그제야 코보는 정신을 차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마법사에게 물었다. 지금 하신 말이 진짠가요? 지금 한 말이라면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유라 씨의 수명 말입니다. 앞으로 1년 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는 1년 7개월가 나흘입니다. 말도 안 돼. 코보가 넋을 잃자 유라 씨가 다정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코보.
나도 대충은 그럴 줄 짐작했으니까. 확실히 알아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앞으로 1년 7개월과 나흘을 소중하게 즐겁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건... 코보는 울고 싶었다.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 손바닥에서 모래가 흘러 떨어지는 것처럼. 유라 씨를 잃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워 가슴이 뭉개지듯 괴로웠다. 거의 미쳐버릴 것 같을 때였다. 평! 가벼운 소리가 났다. 마법사가 그 포도주의 마개를 막 뽑은 참이었다. 놀란 코보를 보며 마법사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마침 포도주를 마시고 싶었거든요. 그러니 이걸 따서 마시려고요. 그럴 마음이 잘도 드시네요. 어라? 안 됩니까? 이 가게의 물건은 전부 내 것입니다. 돌아온 포도주를 내가 마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심보 한번 고약하네. 코보는 화가 났다. 유라 씨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다니. 2번 다시는 마법사와 거래하지 않겠다. 유라 씨를 데리고 얼른 가게에서 나가야겠다. 그러기 전에 안에서 주황색 고양이가 나왔다. 고양이는 쟁반을 들었는데 쟁반 위에는 포도주 잔이 3개 놓였다. 마스터, 여기 있습니다. 오, 카라씨, 정말 눈치가 빠르구나. 하는 김에 치즈를 좀 가져다 주겠니? 알겠습니다. 덤으로 크래커도 같이 가지고 올게요. 그래, 부탁하마. 어언이 벙벙한 코보와 유라씨 앞에서 마법사가 잔 3개에 포도주를 따랐다. 순식간에 향긋한 내음이 가게 안에 가득 퍼졌다. 땅처럼 듬직한 무게감과 산들바람 같은 산뜻함이 한데 섞여 그야말로 마법처럼 가슴을 설레게 했다. 포도주를 잘 모르는 코보도 입에 침이 잔뜩 고였다. 이 향기만으로도 기분 좋게 취할 수 있겠다. 자꾸만 숨을 깊숙이 들이마시게 된다. 유라 씨도 황홀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마법사가 그런 2 사람에게 포도주를 양껏 따른 유리잔을 건넸다. 사실 혼자 마시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면 2 분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가는 받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맛있는 것을 나눌 뿐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미각이... 뭐 어떻습니까? 신용이라도 같이 해주세요. 네? 마법사가 반강제로 유라 씨의 손에 포도주 잔을 들렸다. 이어서 코보에게도 잔을 건넸다. 네, 아주 좋군요. 그럼 건배를 하죠. 마법사의 쾌활한 말투에 이끌려 코보와 유라 씨도 잔에 살짝 입을 댔다. 한 모금 마신 순간 코보는 놀라서 심장이 멈출 뻔했다. 눈앞에 갑자기 환상이 펼쳐졌다. 드넓은 포도밭이 나타났다. 탐스럽게 열린 포도가 시원한 바람에
흔들린다. 하늘에는 달과 태양이 동시에 떠 있는데 사방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요정들의 연주이다. 수학의 기쁨을 노래하며 태양과 달에 바치는 것이다. 곧 환상이 사라졌다. 샤르륵,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도 포도주의 대단한 맛이 마법처럼 코볼을 가득 채웠다. 혀가, 목이 기뻐서 춤을 추는 것만 같다. 행복이 온 몸에 퍼진다. 맛있어. 코보가 진심으로 외쳤다. 한편 유라 씨는 몸을 떨었다. 놀라움과 기쁨으로 떨며 확인하듯이 포도주를 한 모금 더 입에 머금었다. 맛있어. 이 맛이야. 똑똑히 기억해. 내가 기억하는 그 맛이야. 하지만 나는 그럴 리가 없는데. 유라 씨가 눈물을 방울방울 닳고 마법사를 보았다. 당신 나한테 뭔가 했군요. 네,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저 조금 나눴을 뿐이에요. 당신 같은 분께는 서비스를 하고 싶어져서요. 나 같은 사람이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1년 7개월과 나흘을 소중하게 즐겁게 살아야겠다고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어차피 삶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무래도 좋다는 말을 나이 든 분들이 종종 합니다만 나는 그런 생각을 싫어합니다. 하고 마법사가 말을 이었다. 어디까지나 내가 만든 서비스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미각도 지금 한때뿐입니다. 이 가게에서 한 걸음 나서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잔혹한 짓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타까워하는 마법사를 보며 유라 씨가 환하게 웃었다. 넘칠 정도로 벅찬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아닙니다. 아, 치즈가 왔네요. 치즈를 크래커에 얹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 크래커는 우리 고양이 집사 카라 씨가 직접 구워 아주 맛있습니다. 포도주에도 잘 어울릴 겁니다. 맛있는 포도주, 치즈와 크래커를 마음껏 즐긴 뒤 코보와 유라 씨는 마법사의 가게를 떠났다. 가게 밖으로 나오자마자 유라 씨네 집에 정원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꿈결 같은 기분이 들어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정말 신기한 체험이었죠. 정말 그래요. 설마 이 나이를 먹고 마법사와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게다가 상냥하고 이해심도 있었고요. 선물도 많이 받았고 그 포도주, 정말 맛있었어요. 즐겁게 웃는 유라 씨를 보며 코보가 생각했던 말을 꺼냈다. 저기요 유라 씨, 아까 포도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우리 가게에서도 포도주를 내면 어떨까 하고. 하지만 저는
포도주를 잘 몰라서. 유라 씨, 제게 여러모로 가르쳐 주시겠어요? 코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유라 씨는 금방 알아차렸다. 좋고 말고요. 미각은 떨어졌어도 내 지식은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예요. 1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쳐 줄게요. 후후, 앞으로 바빠지겠네. 그래도 기대돼요. 네, 정말로요. 지금 시간을 소중히 보내자. 추억을 많이 만들자. 코보는 그런 마음을 담아 유라 씨의 손을 꼭 쥐었다.